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재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술 작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재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는 재능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을 하느냐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재능이 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유명한 얘기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을 했지만 노력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를 인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은 미술학원이나 아니면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미술학원에 가면은 사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잘 가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친구는 분명히 재능이 있어요. 뭐 아이디어도 많고 뭐 그림에 대한 감각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작가로 성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람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도 하나의 국가, 사회, 뭐 이런 기업 이런 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 같은 거에다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갖다 팔아도 뭐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축복받은 자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못 살기가 사실은 힘든 나라인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를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어, 국가에서 나오는 석유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자원 이런 풍부한 그런 것들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히죠. 자, 또 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자원도 풍부,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미국은 침략이 불가능한 곳이고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발전하기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콜럼버스 이후에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문호가 개방되기 이전에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대륙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굉장히 안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적인 그런 것이 너무 풍부해 가지고 잘 산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죠? 자, 아니면 반면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은 없어요. 근데 인적 자원, 이 풍부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도 너무 크고 미국의 영향도 너무 크고 주변에 이제 강대국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저평가가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미술도 사실은 경쟁력 있는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 나라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어디 뭐 이렇게 뉴욕 같은 데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작가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훨씬 높을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하면은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였다 하면은 주식 가격이 몇 배가 더 그랬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 나라의 모든
이런 스토리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뭐 그런 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건 아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어려워요. 그리고 다 반박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우리 얘기고, 북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성공하는 나라나 아니면은 실패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보면은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기 힘드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은 실패하는 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탐관오리를 막 들이 막 있고, 부정부패, 탐관오리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어, 막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왕이나 정치인들 옆에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점성사들을 막 데리고 다닌다라든지, 사이비 종교 같은데 막 그렇게 되고, 그막 왕이 옆에 있는 신하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옆에 있는 막 점쟁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네, 이런 나라들이 점쟁이?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망했고, 성공하는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은 어,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되지? 구분 없는 인재 등용.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인재를 등용할 때 신분에 상관없이, 아니면은 뭐 피부색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국 스토리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라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 뭐야 어 여러 가지가 되면은 누군가 실권을 잡고 뭐 이렇게 또 부정부패가 생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라가 망하고 하는데, 아무튼 초반에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 신분, 종교,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을 한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위에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걸 텐데, 다양한 문화의 수용, 유연한 사회 체제.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런데, 제가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상업을 벌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투자도 하고 상업도 벌이고 뭔가를 하려면은 위에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종교의 구분이 없어야 되고, 피부색의 구분이 없어야 되고, 어, 뭐 남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내가 돈이 많고 하면은, 되게 시스템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다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아무리 뭐 그쪽에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다, 뭐 종교차별이 있는 나라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한테 막대한다? 그런 데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나라예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도 주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런 데는 IT밸리가 있고, IT밸리에 가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고, 그쪽에는 거의 뭐 인종차별 같은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시골 막 이런 데를 가면은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도 있고 막 인종차별도 있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도 수도를 가게 되면은, 수도에서는 여러 인종들이 살고 인종차별도 별로 없는데, 시골을 가게 되면은 자기의 일자리를 뭐 외국인들이 뺏어간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수도일수록 인종차별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종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수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사람에 좀 대입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서 얘기했었던 실패하는 사람들, 뭐 부정부패, 탐관오리, 사회비정 이런 게 뭐냐면은 제가 제 채널에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생각의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도 하나의 세상, 여러 개의 단체가 있고 여러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 안에서 화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질 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야, 그냥 뭐 먹자. 치킨 하나 시켜 먹자. 근데 다른 데서는 안 돼. 우리는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치킨이 아니라 우리 그냥 샐러드 정도로 하자. 뭐 어떤 데서는 야, 아예 굶어. 무슨 뭐 그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저번에 굶어 보니까 내가 굶으면은 더 폭식을 하게 되더라. 적당히 먹자. 야, 그러면은 치킨 샐러드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눈이 획 돌아가서 치킨 2마리를 시켜버립니다. 치킨 2마리를 시키면서 여러 나의 자아들이 말리겠죠. 야, 안 돼, 안 돼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 시끄러! 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마음이 존재를 하는데 그냥 거기서 독재를 잡은 그 자아가 내 마음이 곧 내 맘이야. 이게 좀 한 사람 안에 있는 자아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치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먹고 정신없이 먹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좌절감에 빠집니다. 또 이 독재자는 또 야, 왜 날 안 말렸어? 나는 의지가 박약해.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또 우울하게 있다가 갑자기 또 너무 우울해. 그래,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울하고 하니까 또 어제 또 느끼한 거 먹었더니 라면이 먹고 싶네.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내 자아가 라면 먹으면 안 돼. 야, 어젠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참아야지.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은 야, 기름기를 먹어줬으니까 얼큰한 걸 먹어줘야지. 괜찮아. 오늘 뭐 한 끼잖아. 해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생각의 독재라는 게 몇 년이 있을 수도 있고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단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는 독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랄까 좀 뚝심 있게 이끌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왕권 국가도 독재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이 독재가 있더라도 그게 다양한 내용들을 수용을 하면서 뚝심 있게 가지고 가는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나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술학원 강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고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가기에 좋은 거니까 공부도 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싫은 거죠. 사실 이제 근본적인 실익에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듣기 싫은 소리와 듣기 좋은 소리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도움이 되는 소리와 도움이 안 되는 소리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공자가 부록이 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더라도 틀리는 게 없었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공자 정도 되는 사람도 40이 넘어서야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어 그냥 자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게 많고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다 똑같이 치환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학생 때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반항심도 하고 싫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잘 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물론 뭐 그 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옆에서 누가 간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데,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이 되는 거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작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후회 없는 그런 작업을 하고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했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도 분명히 수많은 자아들이 있어요. 수많은 자아들이 있는데 그 자아들의 목소리를 되게 다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추진력 있게 합치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라는 게 연약한 존재라서 희한하게 이상한 것에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신변 잡기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선거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실무진들과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을 듣지 않고 옆에다가 맨 이상한 사주팔자, 사주팔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쟁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쟁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점쟁이 얘기도 어, 뭐랄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우리가 정당화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치킨을 두 마리를 시켜서 폭식을 하는 와중에도 그 순간에는 정당화가 되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땐 객관적으로는 정당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선 정당화가 됩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사이비 종교도 그 안에선 정당화가 돼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옛날에 보면서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그 사이비 교주들 목소리가 다 비슷한 거 아세요? 약간 막 걸걸하게 해서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시는데 막 약간 악마 같은 소리를 막 내면서 하는 게 좀 비슷합니다. 저 좀 따라할 수 있는데 들으시면 거북하실까 봐 제가 따라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북한 같은 데도 보면은 아나운서가 막 우렁찬 소리로 막 왁왁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비교적 그런 게 좀 비교적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안에서도 사람이 희한하게, 나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싶은데 희한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가 오거나 중이병이 왔을 때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상한 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사실 미성년자일 때 우리가 제정신을 갖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긴 어렵고 사춘기다 보니까 마음이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나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20살이 넘으신 성인이라고 하면은 뭐 청소년처럼 그러한 신변 잡기나 그런 데 휘둘리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보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남이 하는 얘기들에도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얘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의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생각의 독재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맹목적으로 맞는 건 없습니다. 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 경쟁도 필요하고 사회주의도 필요해요. 어쩔 때는 어, 뭐 이렇게 복지 제도도 필요한 거고, 어쩔 때는 좀 놔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이건 나쁘고 무조건 이거는 좀 옳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중에 어느 정도에 조금 더 치우쳐지는 건 있겠지만 그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데는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개개인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수한가요? 미국에 사실은 뭐 아주 뭐 IT밸리나 좀 이렇게 엘리트가 아니신 분들을 보면 사실 전반적인 수준은 우리나라가 더 높을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들을 가보더라도 우리보다 개개인의 수준이 높다? 그런 나라는 잘 없을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카페에 물건 놓고 가도 안 훔쳐가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 의식이 얼마나, 시민사회 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개인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처리도 빠르고 좀 똑똑한 편이고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후진국에 가면 더 미치겠죠. 그런데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상위권, 아무튼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나라고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실리를 추구를 하잖아요. 미국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가장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경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1위인데도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불안하다라는 게 독재가 나타나서 정치가 그냥 걱정이 없이 그냥 저 사람 말만 믿는다라는 게 안정화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고 거기서 언제나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유행으로 제가 얘기했었던 그런 생각의 독재를 가진 사람들이 반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의 독보적인 사람이 돼서 살아남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길게 갔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재능을 펼칠 무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베네수엘라나 다른 자원이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에도 자원이 많지만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물로 얘기하자면은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진박 같은 바이올리니스트 있잖아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재능은 얼마나 좋습니까? 재능이 너무너무 좋은데 어,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졌죠. 물론 그분의 잘못은 아니고 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예체능에 종사하신 분들이 제가 언급한 유진박 씨 말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냥 이용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야, 예술가는 순수하게 너 그냥 그것만 잘해야 돼. 그것만 잘하면 돼.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능이라도 다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돼서 소비되고 버려지고 한 뭐 그냥 가수만 봐도, 연기자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잘 없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외부적인 것들도 신경을 쓰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말만 믿고 하면은 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어, 이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에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어, 그냥 석유 하나만 믿고 달러만 믿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표면적으로 뭐 중국 편이다, 미국 편이다 하지만 어쩔 땐 미국 편이다가 어쩔 땐 중국 편이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돈은 맨날 중국한테 벌고 있잖아요. 경제 뭐 정치나 군사적인 거는 미국 쪽이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저는 미국 편입니다, 저는 중국 편입니다 선언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어쩔 때는 전 중국도 좋죠, 미국도 전 미국 편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익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편 저쪽 편 싸우는 사람들은 야, 뭐 스탠스를 확실하게 해야지. 스탠스를 확실해서 해서 이득이 되면 확실하게 하겠지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든 다양한 상황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나라라고 그러면은 내치, 외치,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재능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과 다른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라는 건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면에 아주 그 다양한 생각들이 서로 항상 합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라는 게 뭔가의 독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아씨,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림만 잘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림만 그리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진짜로 판을 깔아줬는데 잘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술학원에서도 야, 너 집도 잘 살고 뭐 그냥 이제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야, 너는 재능도 있고 너 진짜 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애들은 한 100%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 너는 50%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진짜 저보다 재능이 있는 수많은 미술학원의 애들이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미술학원에서도 많이, 제가 강사를 하면서도 많이 봤고, 제가 학생일 때도 많이 봤고, 대학에서도 봤고, 그 재능을 반의 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실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능은 필수이긴 하지만 재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오히려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은 다른 예체능이랑 좀 달라서 어 그러니까 막 10대, 20대 초반까지만 그러니까 전성기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라고 하면은 엄청난 재능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론 미술도 그렇지만 근데 미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뭔가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조금 결이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와 여러 가지 나의 내면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그것이 단단하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뭔가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사람이 그런 마음은 편하거든요. 뭔가 확실한 뭔가 마음에 확실히 기댈 곳 이런 게 있으면은 편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것이랄지라도 나중에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럼 작업 개념을 매년 바꿔야 되냐. 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매번 전략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최씨 가문의 사람이지만 뭐 그런 것처럼 나의 아이덴티티는 있지만 어,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 단어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거라서 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를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례로 봤었을 때 기업, 나라로 봤었을 때 그런 평등한 내면 또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또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끼워 맞추잖아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치킨 먹을 때 합리화를 시키는 것처럼 뭔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 발전이 더 있지 않나. 제가 그런 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 저도 못해서, 예, 스스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